는 제가 알바하는 편의점의 오전 근무자 친구가 치료사인데 자신이 치료했던 케이스 중에 기억에 남는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 이 케이스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시켰냐 하니까 대략 이런 운동을 시켰고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많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는 치료사 초년생이고 거의 처음 맞는 케이스나 마찬가지인 케이스였다고 해요. 주변에 자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운동치료사요. 완전히 엉뚱한 운동을 시켰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아주 없다기보다는 아직 2단계는 아니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자, 호텔리어.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계속 장시간 서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하이힐을 신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양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발이랑 비교해봤을 때 바닥에 닿는 면적이 일반적인 발은 이만큼이 된다면 하이힐을 신게 되면은 비교를 해보면 면적의 차이가 거의 3분의 1로 줄였죠. 바닥에 닿는 면적 자체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힐이니까 뒤꿈치 한 요 부분만 딱 여기 닿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바닥에 닿는 면적 자체가 너무 작은데 이 상태로 장시간 서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 자체가 다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로 장시간 서 있어도 몸에 무리가 가게 돼 있는데 이거의 3분의 2가 붕 뜬 상태로 장시간 서 있어야 되면 몸에 훨씬 더 많은 무리가 가겠죠. 그러면은 다리에 가는 힘도 적어질 거고 다리가 평소보다 2배 정도의 그 에너지 소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체력이 금방 빠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지면에 닿게 해주는 신발을 신고 장시간 서 있을 때보다 몸이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게다가 발 아치가 이렇게 있겠죠? 이 아치서부터 저항력이 밀려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허벅지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허벅지에 힘을 그냥 허벅지 힘을 꽉 줘서 만드는 힘은 그냥 거기를 긴장시키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발바닥이 바닥과 잘 닿아서 발 아치 쪽 이 공간에서부터 저항력이 밀려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이 힘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힘이 잘 생기지 않아서 뭐 평발이 된다거나 요족이 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힘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항력이 가운데서부터 그냥 수직으로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수직형 힘을 살짝 비껴서 뻗어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비껴가게 되면은 효율적이다. 힘을 만들어내기 효율적이다. 그래서 힘을 비껴서 저항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힘을 만들어서 밀어 올리게 되면은 여기서 밀어 올리면은 뒤꿈치에서부터 밀려 올라간 힘이 기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력이랑 마주쳐서 충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게 뒤로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꿈치의 힘이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꿈치에서 밀려 올라간 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생겨나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발이 이 힐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저항력을 열심히 만드는데 계속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어마무시하게 받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얘기해도 문제는 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요방형은 풀어주고 고관절 운동시키고 중둔근 운동시키고 대둔근 운동시키고 짐볼 운동 발이 스트레스를 받고 발이 무리를 하고 있는데 운동은 정작 딴 데를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쉽게 될 리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쨌든 자신이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를 봐야 되는 거는 치료를 하는 사람이든 운동을 시키는 트레이너든 그 사람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분은 계속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다리 저림 증상이 있다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이힐을 신는다고도 얘기했고 장시간 서 있다고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허리도 안 좋고 골반도 아파요. 사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리와 골반을 구분해서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제 말이 답일 리가 없으니 꼭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 꼭 개개인별로 해석을 달리 따로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어떻게 말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자, 짝다리를 짚는 습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다리를 바르게 세우는 그 힘이 에너지가 금방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골격을 걸쳐서 서 있는 이런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짝다리를 짚는 습관으로 뭘 알 수 있냐면 골반과 다리의 변형이 어떻게 일어났을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짝다리를 짚어보시면 알겠지만 짝다리를 짚는 다리 쪽, 그쪽 다리 쪽으로 엉덩이가 빠져요. 뒤 외측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몸이 뭐 이쪽 다리로 짝다리 짚었다 치면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쪽 다리가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엉덩이는 옆으로 빠지죠. 그래서 몸통은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요. 옆 뒤로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골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쪽 골반이 기울어져요. 골반이 원래 뭐 이렇게 돼 있어야 한다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요.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원래는 이 각도여야 되는데 이 각도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옆으로 빠져서 뒤로 밀렸으니까. 그렇다면은 골반의 회전은 어디로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짝다리 짚는 쪽으로 회전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골반 상태는 전만이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전만이 될까요? 요걸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본인도 모르게 이미 얘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살짝 짝다리를 짚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르게 서 있다 생각해도. 어쨌든 근육이 어느 정도는 몸을 받쳐주는 게 맞습니다. 주 역할은 관절이라는 것이 있음을 통해서 몸이 뭐 접혔다 펴졌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주 기능이고 부가적으로 몸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장시간 생활하게 되면서 근육의 힘이 빨리 빠지면서 근육도 다 무너지고 억지로라도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골격을 갖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반을 걸쳐 놓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골반이 매달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다리가 골반을 어쨌든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골반만 들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골반 위에는 내장기관들이랑 척추도 있고 뭐 흉골, 글쎄요. 조금만 더 얘기를 들으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무게를 한쪽 다리가 받치고 있으니까 얘는 더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릎 자체는 사실 무게를 버티는 기능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봐서. 예, 다른 관절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하다. 발목도 엄청 눌릴 거고 무게가 계속 내려오니까 아마 관절이 눌릴 거예요.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 관절이 훨씬 더 좁아져 있는 상태다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은 고관절이 통증이 온다면 오른쪽에 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관절이 좁으니까. 관절도 좁아져 있는데 골반도 기울어져 있어요. 왼쪽은 관절이 좁아질 이유가 많이 없죠. 눌리질 않으니까. 그리고 골반이 기울어질 이유도 없어요. 무게를 받치고 있을 저희가 없으니까. 그리고 골반이 기울어지는 이유는 골격으로만 몸을 세워야 돼서예요. 그러려면은 빈 공간이 많은 것보다는 빈 공간이 없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기 때문에 골격을 최대한 밀집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여기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거의 허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위 있죠. 허리 바로 밑에 판판한 부위를 앞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골반 능선을. 그렇게 해서 골격을 밀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왼쪽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왼쪽은 안 기울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골반이 원래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넓적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기울어져서 얘는 한 요만큼이 보인다면 얘는 이만큼이 보이게 되는 거죠.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바로 세워보면은 골반의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 상태는 지금 짝다리를 짚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길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다리를 모으고 서게 되면은 골반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확. 그리고 이쪽 관절이 압력을 항상 받고 있으니까 관절 공간이 한 이만큼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관절 공간이 한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리 길이는 짝다리 짚는 쪽이 짧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이긴 했는데 이게 얼만큼 확실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대략 허리의 상태도 유추할 수 있어요. 전만이 돼 있느냐 아니면 후만이 돼 있느냐, 이거를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친구 이야기가 이분이 엉덩이 높이가 틀렸다. 그런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른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친구의 기억에, 그 친구가 이제 말로 내뱉는 기억이 아니라 그 친구의 제스처를 보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더 높았다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무의식의 기억이 제스처를 만들어낸 거죠. 바지를 짝다리를 짚고 있는 쪽 바지 길이가 짧은 이유가 바지를 더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겠죠. 여기서 이런 데서 막 여기 짝다리를 짚는 쪽이 더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바지 길이가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도 봐야 돼요. 물론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행동은, 그러니까 몸은 거짓말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뭐 감춰야 될 게 있는 사람은 손이 올라와서 뭐 턱을 짚는다던가 목을 짚는다던가 뭐 이런 행동을 취한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면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쨌든 손이 얼굴 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팔이 내 가슴을 가리게 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야지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서 생각하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저는 심리학이나 행동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는 제 추측에 가까우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친구가 이분을 운동시켰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짝다리 짚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오른쪽으로 짝다리 짚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심장은 왼쪽에 위치하게 되죠. 왼쪽 가슴 앞면 쪽에서 충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은 심장 앞면은 흉골이랑 흉각, 그 갈비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연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밀접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장 뒤편 쪽에는 폐가 있어요. 충격을 흡수하는 곳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은 아마 심장 뒤쪽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척추가 있죠. 흉추가 있죠. 그래서 흉추 자체는 오른쪽으로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흉추는 이렇게 휘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 오른쪽 압력이 높다는 얘기죠. 버텨야 되니까. 왼쪽에서 오는 충격을 계속 방어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야지 몸이 무너지지 않는달까? 그 상태인데 오른쪽 짝다리를 짚는다? 오른쪽 고관절, 골반, 다리 쪽의 압력도 높아요. 그러면 허리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압력 높은 쪽으로 허리가 끌려오는 거예요. 얘네가 위하고 앞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버티는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버티는 힘이기 때문에 허리도 오른쪽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얘를 누르고 얘가 얘를 누르면은 골격이 허리, 요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밀리겠지만 이 위치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추를 끌어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리도 이 외곽 쪽, 얘네가 타이트해져 버리면은 다리를 외곽 쪽으로 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깥쪽 휘는 이런 다리 형상을 만들듯이 허리도 이쪽으로 와요. 근데 여기도 압력, 여기가 압력이 생기면서 여기도 끌려와서 압력이 생겨버리고 하면 몸이 완전 이쪽으로 일자가 돼버리겠죠. 근데 우린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여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압력을 어딘가로는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이미 다 마킹이 돼 있어. 그러면 아마도 허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등이 살짝 뒤로 가 있고 허리가 앞으로 와 있는 것처럼 이 압력을 어딘가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요추가 앞으로 전만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요추를 앞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왼쪽 다리로 짝다리를 집으면 반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흉추의 압력은 오른쪽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으로 짝다리 짚게 되면은 골반의 압력은 왼쪽에서 작용하게 되겠죠. 좌우에서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압력이 흉추는 뒤에 있죠. 뒤에서 작용되고 골반은 조금 앞쪽에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뒤와 앞에서 다 당겨버리니까 아마 왼쪽 짝다리를 짚는 분들이 일자 허리인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런 걸 좀 유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저의 유추고 어디서도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 단지 이러한 압력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정도?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추 전만을 좀 더 확실시 해주는 분이 뭐냐면 이 가설도 있지만 여성이고 하이힐을 신고 있다. 그 하이힐은 뒷면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몸의 중심축이 앞으로 좀 기울어지게 만드는, 엉덩이가 들려버렸으니까 요추를 앞으로 밀어버리는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만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연님은 뭐 힐 많이 신으세요?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하이힐을 신고 장시간 서서 생활을 하시는 경우에 오른쪽 짝다리를 짚는다면 이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나쌤은 운동 꾸준히 하시지 않아요? 풀어주는 숙성이 있는 분이랑 아닌 분과의 차이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가능성도 꼭 고려해 보셔라. 만약에 운동을 시킨다면 이분은 발가락 움직이기, 발등 펴고 접기, 그 다음에 뭐 아킬레스건 풀어주기, 발바닥 풀어주기. 그 통증 같은 경우는 신경이 어떻게 눌리냐의 차이기 때문에 디스크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신경이 안 눌리면 통증이 없다고 해요. 어쨌든 통증 같은 거는 신경이 눌리냐 안 눌리냐의 문제이라서 뭐 이런 거를 필수로 이걸 해주면서 가벼운 전신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줘야죠. 무거운 전신 움직임 말고 가벼운 전신 움직임, 몸을 전체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네. 저라면은 이걸 했을 거예요. 이걸 무조건 한 다음에 허벅지를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시켰겠죠. 호텔리어다, 장시간 서있다. 장시간 서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발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하이힐까지 신는다. 발이 고통받고 있죠. 바닥에 다 닿아 있어도 힘든데 바닥에 닿아 있는 면적이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발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거기다 심지어 짝다리를 짚고 있다. 발 2개로 서 있는 것도 힘든데 한쪽 다리로 서 있고 한쪽 다리에서도 3분의 1만 사용한다. 역시 발이죠. 네. 계속 발이 힘들어요. 발 아파요. 발이 죽을 것 같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발이 잘 버텨줘야 되는 뭐 스쿼트도 시키고 런지도 시키고 했겠죠. 환장을 노리시죠. 그리고 발은 돌아버리겠는 거죠.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라 허리에 계속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허리야 죽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듯이 이분 같은 경우는 발이 고통받고 있는데 발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운동을 계속 했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짝다리 짚는 쪽 허벅지가 외회전이 될까요? 내회전이 되겠죠. 이게 남성이라도 그러는데 짝다리를 짚으면 보통 내회전이 되지 않나요? 왜냐면 골반이 밖으로 빠져버리니까. 왜 내회전이 되냐면 뭐 제가 남자는 아니라서 남자 몸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다. 회전 자체는 대퇴골이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회전 자체는 이쪽 내측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골반이 밖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평소에는 외회전된 상태가 맞죠.
평소에는 외회전이 된 상태고 짝다리를 짚고 있는 동안에는 내회전이 일어나게 되죠. 다리 저림 증상은 왜 생길까요?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분은 좌골신경통이었을 거예요. 제 추측에 의하면. 뭐 아닐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이분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만 들은 거기 때문에 이야기만을 추론했을 때 좌골신경통일 거라고 봐요. 안 좋다, 아프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와 골반을 따로 이야기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추리를 해요. 왜냐면 만약에 디스크였다면은 허리와 골반을 굳이 구분했을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몸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허리는 여기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지하는 골반은 여기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있죠. 장골 능선 부위는 허리와 골반 다 포함된다 그래야 되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인지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 가능성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근데 허리와 골반을 구분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디스크라면은 허리와 골반을 구분을 애매하게 짓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제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다고 한 골반은 아마도 장골 와 쪽 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 또 짝다리 짚는 습관이 있으시죠? 짝다리를 짚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요 부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우추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디스크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이 저림 증상이 발끝까지 일어나거든요. 왜냐면은 허리에서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 밑에 쪽 신경은 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좌골신경통이 되면은 좌골신경통은 여기 대둔근이 이렇게 있고 그 안쪽에 이상근이란 근육이 있는데 이 밑을 지나가요. 얘가 좌골신경이에요. 얘가 눌리면 생기는 게 좌골신경통에서 허벅지에서 정강이 정도까지 저림 증상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미 뻗어나온 줄기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좌골신경통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만을 생각했고 뭐 골반 돌아가 있었고 골반이 틀어져 있는 데다가 전만이까지 돼 있으면 어쨌든 이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길이가 일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과수축돼 있고 이쪽이 과수축돼 있는 만큼 반대쪽은 과신전이 돼 있겠죠. 그래서 수축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렸는지 신전으로 해서 신경이 눌렸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쪽이 눌렸을 거라고 봐요. 이것만 봐도 이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여기에 허리와 골반을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다 합쳐보면은 디스크보다는 좌골신경통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뭐 이런 것도 추리해 볼 수 있다. 뭐 이것도 뭐 상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분은 발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발과 발목과 연관된 종아리와 발목 이쪽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뭐 이완 마사지나 뭐 운동들 이 발목이 뻣뻣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목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아니요. 안 싫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척추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신경통은 꼭 짝다리를 짚는 쪽으로 짚는 반대쪽으로 신경통이 생긴다고 보기에는 왜냐면 어쨌든 과신전으로 인해서 너무 그 이상근이란 근육이 너무 팽팽해져서 신경이 눌릴 수도 있지만 너무 과수축이 일어나서 그 부피가 팽창돼서 신경이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쪽에서 딱 생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디스크 같은 경우도 디스크가 돌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통증 같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테스터와 꼭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분은 골반과 허벅지가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
밑에서 받쳐주지 못하니까. 집안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위쪽으로 힘을 전달해주지 못하니까 이쪽에 힘이 많이 빠진 상태. 이 힘은 여기서 힘을 꽉 줘야 된다, 이 힘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뻗어 올라가는 힘이라는 거. 저항력이죠. 저항력이 생기지 않아서 많이 무너진 상태. 하지만 어쨌든 무게나 압력은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압력이 여기 쌓여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척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 차이가 상당히. 왜냐면 아까 나쌤하고도 말씀하셨듯이 오른쪽 짝다리를 짚는다고 해서 꼭 전만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흉추가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회전이 일어나긴 하지만 척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뒷면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해서 뒷면을 봤을 때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일어나냐에 따라서 정작 걸을 때는 어느 쪽 다리를 더 쓰게 되느냐, 요 차이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오른쪽 짝다리를 짚는다고 해서 꼭 오른쪽 다리가 반듯하고 반대쪽 다리가 휘어있고 이거로도 확신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지만 부가적인 부분들도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리가 휜 이유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짝다리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뭐 이것도 봐야 되고 하는 거죠. 단 한 가지만 봐서는 그 부위에 대한 얘기지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주로 그냥 가능성으로 가야 할 거예요. 자, 이분은 여기 압력이 높아요. 여기가 힘이 많이 빠져 있어서 무너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상체를 받쳐주는 힘이 없다는 얘긴데, 근데 이 상체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얘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여기서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내려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줘야 될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만큼 이 부에서 그 부담을 다 지게 되는 거예요. 수축이 막 일어나겠죠. 긴장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중심 쪽이 너무 약하고 이 외곽 쪽이 너무 센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쪽부터 풀어준다는 거. 일단은 전 전만으로 축축했기 때문에 그 가슴이 좀 눌릴 거예요. 왜냐면 허리가 이미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미 발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눌려 있는데 허리도 앞으로 와 있는데 가슴까지 앞으로 와버리면은 앞으로 그냥 계속 쓰러지게 되는 형상? 뒤꿈치를 들고 있으니까 그냥 허리가 전만 돼도 가슴이 눌릴 가능성이 높은데 힐까지 신고 많이 있으니까 가슴이 더 많이 눌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임산부 이야기할 때 임산부인데 전만형 허리를 가진 경우 무기력함으로 인한 우울증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운이 없는 거죠. 이건 온화한 게 아니라 기운이 좀 없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온화한 성격이다 라고 보일 수도 있는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란 거.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얕을 수밖에 없고, 목 당연히 거북목이겠죠. 가슴 부위가 뒤로 가 있는 만큼 머리는 다시 또 앞으로 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어차피 뒤꿈치를 들고 있는 만큼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니까 머리는 앞으로 올 수밖에 없어서 거북목이다. 거북목 혹은 일자목. 근데 거북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죠. 머리가 더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거북목이 되면은 목이랑 어깨 주변에 긴장이 많이 되는데 골반이랑 이런 데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밑으로도 처져 있을 것이라 어깨 모양 자체는 약간 요런 모양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처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앞으로 쳐서 살짝 안으로 라운드 돼 있을 가능성? 뭐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 거북목 교정하겠다고 어깨 풀어주고 뭐 회전근개 운동하고 뭐 이래 봐야 효과 얼마 안 가는 여기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진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의 케이스로서 그냥 분석해보는 정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풀이해 본다 뭐 눈으로 보고서도 뭐 100%가 될 수 없는데 뭐 눈으로 보지 않고서 100%를 한다는 건 욕심이겠죠?
만약에 태생적으로 위장이 약하게 태어났다. 그럼 위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분명히 이것도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간이 안 좋다. 간이 뭐 남보다 좀 작다거나 아니면은 간 기능이 별로 안 좋다. 간은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얘네들도 하나의 근육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활동력이 있고 그만큼 압력을 행사한다는 얘긴데, 압력이 1이든 10이든 얘네들은 계속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이 영향력이 분명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보려고 그러면은 답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봐가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분석 같은 거 굳이 꼭 다 할 필요는 없다. 네, 한도 끝도 없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본인이 집중할 한 부분을 찾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체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요추 전만이면은 아기의 위치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엄마가 요추 일자거리거나 요추 후만이야. 그러면은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란 애랑 같을 리가 없고, 엄마 허리가 뒤에서 봤을 때 S자야. 좌우로 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거를 플러스 해보면은 환경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차이를 다 생각해보면 천차만별이죠.